사약 같죠? 커피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아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사이트를 만든 것 같아요. 웹사이트를 12월 한 해 동안 계속 인터뷰만 올라가고,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거 영상 계속 올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가 좀 뒤로 많이 밀려서 오랜만에 동부 센트레빌 하게 되었어요. 이 사이트 진짜 정들 것 같아요. 빨리 졸업하고 싶은데 모든 페이지를 다 만들 수는 없고, 구독자 한 분께서 좀 메시지 주신 게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웰시스 보트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항상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예약 사이트를 강해줄 순 없나요? 부탁합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동부 센트레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주에 관련된 사이트잖아요. 숙소 어떤 주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약 사이트, 예약 부분, 예약 페이지 부분을 보려고 제가 가입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입주를 할 건 아니라서 이 사이트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양식으로 해서 회원가입 부분하고, 제가 그 다음 사이트는 예약 시스템까지 있는 사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뭐 항공사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뭐 예약할 수 있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도전이기보다 뭐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페이지는 동부 센트레빌 회원가입 페이지예요. 근데 회원가입이 총 4페이지가 되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동의하기 있어야 돼. 약관 동의 또는 본인 인증이 있어야겠죠. 본인 인증하고, 그 다음에 약관 동의를 한 다음에는 이제 본 양식을 이제 작성을 해야겠죠. 회원가입 양식을. 그리고 완료되었다는 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총 4편에 걸쳐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약 관련 사이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구독자분께 지금 제가 글을 읽진 않았는데, 좀 약간 패럴럭스 되는 사이트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럴럭스 되는 사이트는 제가 제이쿼리를 좀 해보고, 제이쿼리 영상을 좀 찍은 뒤에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하기는 좀 많이 뜬금없는 기술이라서 그거는 좀 뒤로 많이 미뤄질 것 같아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회원가입 페이지가 총 4단계예요. 아까도 말해드렸듯이 본인 인증, 약관 동의, 회원 정보 입력, 가입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본인 인증 페이지하고, 그 다음 시간에 약관 동의하고, 회원 정보 입력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회원 정보 입력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캡처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회원 정보 입력 페이지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가이드만 몇 개 맞춰놓으면 금방 제작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이 회원가입 하기 전에 본인 인증받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헤더 영역, 그리고 푸터 영역, 그리고 브레드크럼스 부분까지 해가지고 전체 서브 페이지 공통 영역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본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했던 페이지를 한번 열어봤어요.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영역이죠. 그래서 이 영역은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join1.html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join1.html에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이제 HTML 부분을 하게 될 텐데, HTML 할 때 요 제목, 그리고 내용, 여기 바로 이 부분 되겠죠. 우선은 H2겠죠. 본문 영역 부분 가면 이 본문이죠. 메인 요소의 본문이고, 실제 컨텐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래스 컨텐츠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컨텐츠 안에 이제 실제 본문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H2하고 회원가입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있죠. 그래서 이 텍스트는 제가 따라 치지 않고 사이트 들어가서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겠습니다. 이 복사 붙이기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하시거나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디자인을 그대로 이렇게 JPG나 PNG로 받지 않아요.
뭐 누누이 제가 이 제작을 할 때마다 말을 드리지만 PSD에 있는 걸 우리가 구현해내는 거기 때문에 PSD에는 텍스트가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사붙이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PSD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텍스트 복사붙이기 할게요. 그리고 사이트를 다시 보게 되면 이 이 회원가입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죠.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순서형으로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순서니까. 그래서 OLLI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총 4개가 있죠. 그리고 클래스명을 주겠습니다. 스텝이라고 주고 텍스트 하나하나 넣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 붙이기로 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작성하셔야 되거나 실제 사이트 들어가셔서 복사 붙이기 하시는데 나중에 취업하시게 되면 아까도 말했듯이 SB 복사하시거나 아니면 PSD 복사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디자인 다시 보게 되면 줄이 내려가 있고 그리고 색이 안 변했다가 현재 위치에서는 색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색이 둘 다 달라요.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묶어줘야 된다는 건데 이 중에 하나만 묶겠습니다. DIV로 하나로 묶어서 좀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DIV가 되고 뒤에서 붙고 앞에도 붙고 해서 작업을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붙게 되죠. 그래서 자동 줄내림 되고 블록 요소로 감싸줘야만 자동 줄내림 되겠죠. 자, 이 부분 끝났어요. 자,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DIV 해서 뭐 동의죠. 동의하기. 본인 인증이네요. 그러면 뭐 join 박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이 나와있죠. 회원가입 여부 및 본인 인증. 이 텍스트 복사하셔서 이 부분도 뭐 제목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제목 놓고 그리고 이 설명 영역 똑같이 P요소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버튼이 있었죠. 여기에 본인 인증이라는 버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 인증이라고 넣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HTML이 끝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 밑에 부분 넣어줄게요. 밑에 부분 넣어서 텍스트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이 준비가 끝났어요. 클래스 넣는 거 그때그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작업 CSS 들어가기 전에 우선 패턴을 우선 봐야 돼요. 우리는 사이트를 만들 때 한 페이지만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를 다 둘러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공통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목이라든지 제목 밑에 밑줄이 다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텍스트가 오는지, 그리고 이런 느낌표 있는 이런 한 줄짜리가 있는지 해서 다른 페이지 한번 둘러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둘러보면 여기 또 제목에 밑줄에 글씨 있죠? 제목의 밑줄에 글씨 있어요. 제목 밑줄 글씨가 다 있고 아까 느낌표 형태의 줄 있죠? 자, 다른 페이지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는 우선 그 느낌표는 존재하지 않고 느낌표가 있는 게 현재 2군데가 있었어요. 다른 페이지 한번 보고 다른 데 보고 자, 좀 들어가 볼까요? 최성 현장일지. 이건 좀 다른 사이트네요. 저 로그인 메뉴가 또 있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 부분은 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된다는 얘기는 다른 페이지에 갔을 때 이런 디자인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페이지 작업할 때 클래스 따로 주고 다른 페이지 작업할 때 이 클래스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똑같이 패턴 하나 주고 나서 이것도 클래스 똑같이 패턴 하나 주고 나서 나중에 계속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 우선은 이 부분은 H2 클래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형제가 P가 왔을 때 따로 잡아줄 거고요. 그 부분 한번 해볼까요? 클래스 P일 때 우선 서브가 아니라 style.css로 가셔야 됩니다. style.css는 전체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들만 넣는 곳이고 serve.css는 그 페이지 전용입니다. 각각 페이지 전용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style.css에서 한번 작업을 해줄게요.
자, 클래스 H2죠. 클래스 H2는 크기부터 좀 들어가 보죠.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36 그리고 22네요. 폰트 사이즈 36에 컬러는 2 넣어줍니다. 자, 다음에 줄간격 초기화 해줄 거고요. 밑에 여백을 한번 보죠. 53픽셀 정도 떨어져 있네요. 줄간격 초기화했다가 밑으로 53픽셀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밑에 선이 있어요. 선은 직접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렐러티브로 해서 우선 띄워줄게요. 포지션 렐러티브에서 띄워주고 앱솔루트 애프터로 해서 컨텐트 디스플레이 블럭 블럭은 안 해도 되겠네요. 포지션 앱솔루트 해주고 나서 레프트 50% 버텀으로 0으로 떨어뜨려 준 다음에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1픽셀의 선이에요. 그리고 배경색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박스가 그려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긴 박스를 하나 그리는 겁니다. 가로 사이즈 50픽셀에 세로 1픽셀의 색상은 50의 AA. 그러면 가로 사이즈 50이고 색상은 AA 세 가지가 들어가네요. 레프트 50%이기 때문에 반 나머지 좌측으로 가야겠죠. 레프트 50%면 왼쪽 변으로 50%이기 때문에 정 가운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 가운데가 아니라 이 왼쪽 변이 가운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가기 위해서는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X축 마이너스 50%로 가주게 되면 정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좀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이 폰트 웨이트 볼드 해제해주고 가운데 정렬도 해줄게요. H2에다가 텍스트 라인 센터 폰트 웨이트 노멀 해줘서 가운데 정렬해서 정 가운데 오도록 만들었어요. 자, 다음에 위로 떨어져 있죠? 위에 떨어져 있는 부분도 같이 넣어줄게요. 55픽셀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위로 55픽셀, 밑으로 53픽셀 각각 위아래로 떨어뜨리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H2 다음에 P가 왔을 경우도 디자인 한번 넣어볼게요. 자, 15, 18픽셀 정도 되겠네요. 18픽셀에 텍스트 컬러는 666, 18에 666, 그러면 H2 형제가 P일 경우에 폰트 사이즈 18에 컬러는 666 넣습니다. 왜 P에 클래스를 넣지 않느냐? P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해서 미리 제가 예측해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의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문, 만약에 이럴 경우, 만약에 H2 클래스 옆에 그 다음 형제에 P 요소가 올 경우는 이 디자인이 입혀라 라는 식으로 해서 조건문 같은 형태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52픽셀인데 줄간격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줄간격은 30픽셀 P 요소에 줄간격 30픽셀 넣어주고, 줄간격 넣었으면 이제는 줄간격을 계산을 해야겠죠. 줄간격은 30픽셀 중간으로 왔을 때 위아래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만큼이 줄간격이에요. 줄간격을 제외한 나머지 여백이 진짜 여백입니다. 46픽셀. 그러면 패딩을 위로 46픽셀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줄간격은 그 다음에 또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진짜 여백인 거죠. 54픽셀. 54픽셀로 밑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 여백이 다 생겨났어요. 참고로 요 옆에 꽉 차 있죠? 가운데 정렬 각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가 div 하나 감쌌었어요. 아까 클래스, 자, 슬레이트 뷰로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컨텐츠라고 제가 하나 감쌌거든요. 여기 이 부분을 전체 가로 사이즈 주어서 마진 영역도 주면 이젠 다른 요소들은 다른 컨텐츠를 그릴 때는 가로 사이즈 주지 않아도 돼요. 전체 부모가 가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자식들이 100%로 나눠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1180. 그러면 컨텐츠는 1180이고 마진형 오토로 해서 가운데 정렬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 다 됐어요.
자, 다음은 이제 요 스텝 쪽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스텝 쪽은 이 컨텐츠 페이지 전용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아니라 서브점으로 놔야 돼요. 여기에서 스텝이라고 놓고 스텝 디자인 한번 들어가 보죠. 스텝 디자인은 위아래 선이 있고 n분의 1로 나눠 가져요. 우선 플렉스로 놓으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하나가 빠지던 하나가 추가되던 몇 개가 추가되던 추가 설정가 되던 상관없이 플렉스로 n분의 1로 나눠 갖게 하고요. 그리고 선이 위아래로 있었죠. 보더 탑, 1픽셀, 솔리드, 원하는 색상을 각각 나눠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뷰, 버텀, 탑해서 같은 색상 1픽셀씩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걸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1픽셀이다, 이게 2픽셀이다 이런 거는 시각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이드 젤 필요도 많이 없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요 화살표 쪽 할 건데, 화살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각각 횟수마다 가운데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애프터로 해서 날려줄 거예요. 우선은 그 작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li가 렐러티브가 돼야 돼요. 포지션 렐러티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애프터나 비포로 해서 넣어줄게요. 이미지를 컨텐트 해서 앱솔루트 들어가게 됩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라이트 0 탑에 50%에 마이너스니까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축에 마이너스만큼 올라가야만 자기가 윗변에서 윗변으로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정 가운데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생각해야 되고요. 스프라이트 이미지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이미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12에 19 그러면 가로 세로가 12에 19픽셀 넣어놓도록 합니다. 이미지만 맞춰주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URL 원하는 이미지 잡아줍니다. 스프라이트 이미지 하나 잡아주고요. 좌표를 좀 넣어주면 되겠죠. 반복하지 않아야 하고, 좌표 잡는 법은 이전 시간에도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이 위치죠. 이 위치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가이드 그어보시면 좀 빨라요. 가이드 넣으시고, 가이드 넣으시고, 자, 이 위치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가로가 X축, 세로가 Y축, 304에 508 위치가 304에 508 58이죠? 네, 58 다 둘 다 마이너스예요. 둘 다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픽셀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화살표 다 잘 들어갔죠. 레프트에서 반만큼이니까 여기서 XY 다 반만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크기의 반만큼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넣어주시면 각각 가운데로 오는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은 화살표가 없죠. 마지막은 삭제해 주시면 돼요. li에 last child일 때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디스플레이 none이다 라고 해주시게 되면 마지막은 사라집니다. 텍스트 정리하고 마무리 좀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이 색상을 넣을 거예요. 11픽셀에 222 넣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div는 얘만 감쌌어요. 그러면 이 텍스트는 li에 감싼 영역이거든요. 그럼 li에 감싼 영역만 우선은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주고요. li 안에 div가 있을 경우에만 폰트 사이즈와 그리고 색상이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수치를 재봅니다. 18픽셀에 컬러 찍어요. 자, 18픽셀 그리고 컬러 넣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해야겠죠. 가운데 정렬이니까 센터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줄간격 같은 거 다 보고 작업하면 되는데, 줄간격 전부 다 초기화 시킬 거예요. 그래야만 여백을 주면 좀 적당히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기화 시켜서 다 붙게 만들고 위아래 여백 그냥 줘버리겠습니다. 22픽셀 22픽셀 동일하네요. 그러면 li의 위아래 여백으로 22픽셀 주게 되고요. 그리고 약간 동의와 스텝 간의 여백은 div에 주면 되겠죠. div는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위로 여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div에 8픽셀을 줍니다.
이렇게 주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깔끔한 형태의 스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본인 인증하는 이 박스 영역인데, 박스 영역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넣어놨죠. 조인 박스 1이라고 넣어놨어요. 이 페이지 전용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클래스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주석 처리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여기는 어느 영역이라고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원가입 영역이죠. 회원가입 페이지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요. 가로 세로 박스를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역은 배경 한번 컨트롤 해 볼게요. 자, 배경 사이즈가 자 1180-400이라는 가로 세로 나왔는데, 가로가 100%예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까 컨텐츠라는 클래스 자체에 1180 나왔기 때문에 세로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사이즈는 100%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가로 사이즈 픽셀을 주시면 나중에 수정할 때 낭패 보세요. 전체 페이지 수정할 때. 자, 그다음 배경색 넣어주면 덩어리가 나오겠죠.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백 한번 더 줘볼게요. 위로 50픽셀, 밑으로 32픽셀이네요. 50에 32. 마진을 줘야겠죠. 왜 마진이냐? 패딩은 높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패딩 주게 되면 배경색 더 먹어버려요. 그래서 배경색 밖에 있는 것은, 배경색 밖에 있는 여백은 마진, 선 밖에 있는 건 마진입니다. 선 안쪽 또는 배경색 안쪽 또는 배경색이 없거나 하면 무조건 패딩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고 배경 이미지를 이 녀석과 이 녀석도 넣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배경 이미지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요 배경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배경들을 한번 넣을 텐데, 백그라운드, 멀티 백그라운드죠? 멀티 백그라운드 넣을게요. URL 넣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요거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노리핏 넣어주고, 그리고 좌표 00 넣어줍니다. 그리고 쉼표 구분을 해서 다시 URL 넣어주고요. 두 번째 이미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no repeat 넣어주고요. right 버텀 넣어줍니다. 색상 날라갔죠. 멀티 백그라운드 하실 때 양쪽에 컬러 줘도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백그라운드 컬러 한번 주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 작업해보니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백그라운드 컬러로 줍니다. 이 백그라운드는 컬러, 리핏, 포지션 다 포함되지만 마지막에 한 번 더 작성해주면 점수가 얘가 더 높기 때문에 색상은 따로 먹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다 배치가 잘 나왔죠. 동일하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안에 있는 컨텐츠 디자인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넣으면 됩니다. 박스 1은 전부 다 텍스트 라인 센터를 넣어주면 다 가운데 정렬이 될 거고요. 위에 여백이 또 떨어져야겠죠. 위에 여백은 이 이미지는 img로 넣지 않아요. 배경 이미지로 넣을 거예요. 무의미한 이미지는 다 배경으로 뺍니다. 40. 그래서 위로 패딩을 40을 주게 돼요. 근데 패딩을 위로 주게 되면 높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박스 사이징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높이 안 드러나고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3죠. H3 영역은 높이 24, 폰트 사이즈 24에 컬러를 24에 2 줍니다. 그러면 조인 박스 H3에 있는 건 폰트 사이즈 24에다가 컬러를 2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좀 엔터를 치겠습니다. 보기 편하시게. 자, 이 상태에서 배경 이미지 얘한테 들어갈 거예요. 자, 배경 이미지 한번 보죠. 자, 백그라운드 URL 넣어주고요. 브라우즈 해서 그 이미지 바로 이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배경 넣을 때 기본은 리핏이기 때문에 no repeat을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X축은 가운데 위로, Y축 위로 해서 X축, Y축 기준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글씨와 텍스트가 겹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가 더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위로 패딩 줍니다. 패딩은 여기서 여기까지 줘요. 86픽셀. 패딩 86픽셀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배경이 이만큼. 자, 개발자도 한번 까볼까요? 이 부분 보면 지금 파란색 영역은 실제 영역이고요. 그리고 녹색 영역은
패딩 영역이에요. 그래서 패딩이 여백과 이미지가 들어갈 자리까지 다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작업을 해준 거고, 저 일반적인 영역은 많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은 줄 간격이에요. 그래서 줄 간격을 초기화시켜주면 좀 더 딱 줄어드는 느낌이 들죠. 자, 이 상태에서 아래 것까지 좀 작업해 볼게요. 아까처럼 선이 있네요. 이 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만들었던 선이 있어요. 스타일에서 H2 애프터로 선을 만들었었죠.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조인의 H3에 애프터로 변형을 하고요. 이건 앱솔루트로 했기 때문에 렐러티브 그 전에 부모에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배경색도 다를 거예요. 약간 회색이기 때문에 지금은 22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이 나오고 크기만 좀 변경해주면 될 것 같아요. 2픽셀, 그리고 가로 사이즈는 50픽셀이에요. 2픽셀에 50픽셀, 여기는 2픽셀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밑으로 좀 빼줘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패딩도 주는 게 좋겠죠. 37픽셀에 패딩이 있네요. 위아래로 37픽셀 넣어줍니다. 자, 다음에 한 줄짜리. 이 부분은 P요소였죠. P요소 37픽셀, 그리고 57픽셀, 37, 57. 자, 박스 1에 있는 P요소는 37에 57이었죠. 패딩이 37, 57 넣어줍니다. 이 P요소로 했었죠. 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폰트 쪽 볼게요. 폰트 크기는 14픽셀의 색상은 가장 진한 영역 888, 14픽셀의 888. 폰트 사이즈 14픽셀의 컬러는 888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텍스트 다 끝났어요. 이젠 버튼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은 고정 크기로 들어가 볼게요. 가로 세로 120에 45. A 요소 하나밖에 없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해야만 가운데 정렬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145에 세로가 45, 120에 45네요. 120에 45 하고 텍스처 라인 센터가 들어갈 거고 줄 간격 들어갈 거고요. 텍스트 컬러가 흰색이었고 폰트 사이즈는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되겠네요. 자, 크기는 13픽셀이네요.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배경색 존재했었죠? 배경색 넣어줍니다. 백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좀 개발자도 끄고 보면 딱 만들어졌죠. 이제 마지막 라인 주면 되는데 이 부분을 스타일 가이드로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경 넣어주고 글씨도 잡아줄게요. 글씨는 13픽셀로 만들어주고요. 가장 진한 부분 넣어줍니다. 888, 14픽셀에 888. 클래스를 줄게요. 클래스 노티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 공통이기 때문에 style.css로 갈 거예요. 노티, 폰트 사이즈 14픽셀에 컬러는 888 넣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요. 앞에 분릿 있었죠? 이 아이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아이콘이 있네요. 작게 좀 진하게 해볼까요? 네. 요렇게 있어서 이 영역은 비포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비포에 15, 15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노티에 이전 단계에다가 제가 컨텐트 하나 만들 거예요. 컨텐트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할 겁니다. 인라인 블럭에서 바로 글씨 옆에 붙을 수 있도록 해서 가로 세로 15픽셀 15픽셀하고 배경 이미지 들어간다고 했죠. 아까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 좌표 넣어줘야겠죠. 분명히 마이너스 픽셀에 마이너스 픽셀일 거예요. 자, 가이드라인 거주는 게 제가 편하다고 했어요. 가이드라인을 거서 거고 사각형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 136에 5 336에 5픽셀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죠. 세로 어긋난 것은 버티컬 라인 주시면 돼요. 버티컬 라인 미들
주게 되면 이 정도 맞게 되죠. 좀 더 불편하다 하면 수치 넣으시면 됩니다. 2픽셀 너무 올라갔네요. 한 마이너스 2픽셀 정도, 마이너스 3픽셀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이제 딱 맞았죠. 옆으로 글씨와 아이콘의 여백도 있을 거예요. 3픽셀 정도 있네요. 자, 그러면 마진을 주는 게 좋겠죠. 패딩은 배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3픽셀 마진을 오른쪽으로만 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여백 되겠죠. 자, 텍스트와 밑에 여백은 푸터에 위로 여백을 하시는 게 좋아요. 모든 푸터마다 위로 여백이 다 존재하거든요. 왜냐면 컨텐츠가 답답해 보이지 않으려면. 그래서 80픽셀 정도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푸터에다가 배경색이 있기 때문에 위로 마진 30픽셀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여백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80픽셀이죠. 30이 아니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회원가입의 본인 인증 영역인데 지금 색깔 다 있네요. 요거 부분 좀 처리해야겠네요. 전체 색깔 없는데 원래 있는 색깔이에요. 자, 그러면 서브로 가서 요 색깔 LI의 색깔이죠. 이 LI 색깔과 그리고 div의 색깔 이 두 가지를 좀 분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LI에 클래스 1이 있을 경우의 색깔, 그리고 클래스 1이 있을 때 div 색깔, 활성화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클래스 1이 붙어있으면 현재 위치죠. 1이 붙어있으면 컬러를 바꿔줍니다. 여기에서 기본 컬러가 2이죠. 1이 됐을 때 2, div는 1이 됐을 때 이 색깔로 들어가게 돼요. 1이 아닐 때는 둘 다 같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AO로 해주면 되죠. AO, 여기도 AO 하면 전체는 흑백으로 나오고 현재 위치는 ON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ON 클래스만 페이지별로 바꿔주기만 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때그때 클래스만 바꿔주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동부 센트랩을 굉장히 오랜만에 한번 해봤는데요. 회원가입 스텝을 다 끝낼 거예요. 그리고 동부 센트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첫 번째로 본인 인증 페이지인데 우선 스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두시고요. OLLI로 꼭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위치는 클래스를 따로 줘서 그것만 해줘야 됩니다. 퍼스트 차일드, 엔티티 차일드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언제 몇 번째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4개 클래스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4가지 NTH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를 꼭 주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H2, 그리고 맨 밑에 클래스 노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체 페이지를 훑어본 뒤에 이거는 계속 반복이구나, 재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만 정확한 클래스를 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걸 잘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때그때 클래스 다 만드세요. 그러면 굉장히 마이너해 보고 아마추어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전체 사이즈를 주고 나서 그 안에는 가로 사이즈 주지 않는다.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특정한 경우 빼놓고는 부모 사이즈에 따라서 다 드러날 수 있게 유동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나중에 본인들이 굉장히 후회하세요. 그렇게 안 만들게 되면. 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웹사이트 따라 만들기 동부 센트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